미국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니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말은 나잖아. 못하잖아. 아니 들리지 않는 건지 하는 건지. 자, 갑시다. 화이팅. 아이고, 힘내요. 힘냅시다. 이 관련된 내용들이 진입판단 문제 중에서 하나로 지금 집어넣은 게 105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얘를 먼저 하나 해보고 그 다음에 진입판단으로 넘어갈게요. 105번 좀 잠깐 풀어봅시다. 직접 조금 풀어볼게요. 자,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는 디귿만 기울기를 이용하는 거고요. 기억과 니은은 이제 이차함수 좌우 대칭,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들어가요. 자, 일단 기억이 관련된 얘기를 한 번만 좀 봅시다. 아니, x1과 x2를 더했으면은 양수가 나오는 거, 이거는 너무 당연할 거예요. 왜냐면 이차함수는 좌우 대칭인데 얘랑 대칭되는 점을 잡아놓고 오면 얘가 마이너스 x1, y1이죠. 그쵸? 그러면은 어차피 나오는 마이너스 x1하고 x2 놓고 오면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그쵸? 그래서 넘겨서 보면 x1 플러스 x2는 0보다 큽니다. 기억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쵸? 당연히 더 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아니, 얘네 둘 xy 좌표 곱하고 얘네 둘 xy 좌표를 곱해요. 이게 지금 0보다 작냐? 자, 지금 여기에서 정리한 요 마이너스 x1하고 x2가 있고요. 똑같이 y1과 y2를 놓고 보면 얘가 더 커요. 지금 둘 다 양수예요. 그럼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 얘랑 얘 곱한 거랑 얘랑 얘 곱한 거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면 큰 것끼리 곱한 것과 작은 것끼리 곱한 거는 어때요? 당연히 부도가 안 바뀌죠. 어차피 양수곱이니까.
얘 우변 넘기면 그렇죠. x1, y1과 x2, y2를 더한 거는 0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자, 마지막 디귿이 이제 기울기고 얘 때문에 사실 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기억얘는 뭐 겸사겸사 그냥 진입한다는 문제로 본 거고요. 어차피 뒤에서 바로 나오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x1과 y2를 곱해요. x2와 y1을 곱하고요. 얘는 원끼리, 얘는 투끼리 들어가니까 그냥 원끼리 정리하고 투끼리 정리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드는데 이거는 크로스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예 x끼리 나오거나 y끼리 나오거나 아니면 원끼리 나오거나 투끼리 나오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x1, y2가 곱해져 있고 x2, y1이 곱해져 있다? 찢어내야 돼요. 1은 원끼리 아니면 2는 투끼리 아니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근데 지금 얘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넘겨봤어요. 왜냐면은 x1과 y2, x2, y1 이거를 원끼리 묶고 투끼리 묶어 보려고. 그럼 절대값 x1, y2는 절대값 x2, y1으로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때문에 좀 헷갈리니까 절대값을 좀 빼볼게요. 그럼 x1은 음수고 y2는 양수니까 이 전체적으로 음수죠. 절대값 내부가.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가야 될 겁니다. 얘는 x2, y1 전부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게 되겠고요. 그러면 1은 원끼리, 2는 투끼리 만들려면 얘는 분모로 가야 되고요. 얘도 분모로 가면 돼요. 자, 그래서 나는 양변에다가 뭘 곱할 거냐? 마이너스 x1, x2를 나눌 거예요. 그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기 때문에 결국 양수로 나눈 거라서 부동호가 안 바뀝니다. 그럼 얘는 x1 날아가고 x2분의 y2가 되고요. 부동호 그대로 나오면서 x2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x1, y1이 돼요. 이게 이걸로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로 대소 비교가 가능합니다. 자, 이거 조금만 더 정리해보고 된 친구들은 108번으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x2분의 y2는 0,0과 x2, y2의 기울기로 보면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1 분의 y1은 또 마이너스 x1, y1에다가 0,0 사이 기울기, 얘랑 원점 사이 기울기예요. 괜찮네? 그쵸? 그래서 얘는 왼쪽이 더 큰 게 맞구나. 응? 맞네? 맞아요. 그래서 괜찮네? 오케이.
자, 108번의 기억은 사이값 정리고요. 얘는 그냥 하는 거고요. 이것도 그냥 하는 거네요. 이것이 그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가? 기울기를 이용하기는 하니까. 미안, 니은 디귿 다 기울기예요. 아니다. 니은만 기울기야. 미안. 왜 자꾸 바꾸지? 미안. 자, 일단 기억이 안 되면은 디귿이 안 됩니다. 기억은 사이값 정리라고 얘기했죠. 요게 왜 사이값 정리냐면은 x2가 2분의 1보다 크다? 2분의 1이 지금 확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2분의 1. 그러면 얘는 이 x2가 2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 함수 값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얘는 편의상 얘를 fx라고 잡아볼게요. 얘를 gx라고 잡아봅시다. 그럼 f 2분의 1은 2의 2분의 1 제곱이라서 루트 2가 나오고요. g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니까 2 빼기 2분의 1 2분의 3으로 나와요. 얘가 1.414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얘가 1.5니까 당연히 g가 2분의 1이 더 커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x2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은 f가 더 크고요. 왼쪽은 g가 더 커요. 지금 g가 더 커요. 그럼 2분의 1은 x2보다 왼쪽에 있는 게 맞다는 거예요. 괜찮네? 2분의 1, 얼마죠? 얘가 루트 2. 요 점이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괜찮죠? 왜냐면 오른쪽으로 가면 결국에는 이 차함수가 지수함수보다 무조건 아래에 있는데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가 이 차함수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 교점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게 사이값 정리 논리라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려면 x2를 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2분의 1 집어넣어서 누가 더 큰지 보면은 판단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교점을 어차피 못 구합니다. 지수함수랑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여기서 기억은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니은이야 y 변화량과 x의 변화량이 있으니까 요거는 기울기 가지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비율대로 해야 된다고요? 근데 뭐 어차피 y는 둘 다 플러스고 얘만 마이너스니까 여기에서 여기 빼면 플러스고 여기에서 여기 빼면은 어차피 얘보다 더 작아지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애매하지 않을까? 그치? 이게 그림을 내가 잘못 그렸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주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 기울기로 간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좀 많이 헷갈립니다. 자, 어차피 x2 빼기 x1도 양수, y2 빼기 y1도 양수. 그래서 얘는 x의 변화량, 얘는 y의 변화량. 나눠볼게요. 그럼 왼쪽에 있는 식은 이게 1보다 작은지 물어보는 걸로 대체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죠? 기울기로 대체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때 요 기울기를 초록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요 기울기. 문제는 이거예요. 기울기 1이 안 나와 있어요. 기울기 1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보는 게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항상 우리가 기억니은데 합작형 문제가 나왔다. 평가원 이상의 문제들, 아니 교육청도 마찬가지긴 하는데 기존에 있는 정보들이 전부 힌트로 쓰여요. 결론은 얘를 보기 위해선 얘를 좀 힌트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예 기울기 1인 직선이 딱히 나와 있지 않으면 기울기 1인 직선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뭘 가지고 찾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는 이 위에 있는 좌표점들이 정말 많이 중요할 테고요. 그 좌표점 중에서는 언급되어 있는 좌표를 제외한 나머지는 안 봐도 돼요. 왜? 그렇게까지 지저분하게 안 만들어요. 이 안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점은 총 몇 개냐면 일단 절편은 당연히 구할 수 있으니까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다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1,0, 1,0. 그 다음에 얘는 0,1, 얘는 0,1. 그리고 x1, y1,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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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2. 마지막 노란색 두 점. 이거 왜 안 써요? 그거 왜 다른 점을 더 쓰게 되면은 그건 이제 되게 조잡한 걸로 빠져요. 교육청도 그렇게는 안 해요. 교육청도. 자, 그러면은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중에서 분명히 기울기 1인 직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나오면 못 풀어요. 자, 그러면 괜히 기억 다음에 니은이 나오진 않을 것 같죠? 결론은 이 두 점 중에 하나 거의 무조건 써요. 그럼 이 두 점 중에 하나 무조건 쓰는데 아무래도 루트 2는 좀 보기가 그래요. 기울기가 딱 1 나오기엔 좀 힘들어요. 2분의 1 증가할 때 2분의 1 증가하네요. 요게 지금 기울기 1이에요. 괜찮을까? 그쵸? 미안해. 요것도 기울기가 1이에요. 여기 다 한직선이 있어. 미안해. 그림이 좀 잘못 나온 건데 다 한직선이 있습니다. 요게 얘도 기울기 1이라서 근데 이걸로는 비교하기가 좀 힘들어서 결국 얘를 쓰기는 해야 돼요. 근데 보면은 얘보다 아래에 있던 점이 얘보다 더 커져요. 사이값 정리 논리가 은근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더 큰 기울기가 1이면 당연히 초록색은 기울기가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얘가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이는지 대충 좀 감이 오죠? 이게 합쳐서 그래프로 대소관계 문제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삼각함수에서는 그래프 가지고 대소 비교하는 문제가 안 나와요. 왜? 거기는 주기성이 생명이어가지고
주기성 관련, 대칭성 관련 이런 거 위주로 가지 대소관계로 나오기는 좀 힘듭니다. 대소관계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 거의 대체로 문제화 만들어요. 안 그러면 너무 복잡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수로그 함수 진입판단 문제 두 개 다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디귿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디귿이. 항상 모든 진입판단 문제는 디귿이 메인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정리하냐? y1과 y2를 곱한 게 2분의 루트 2보다 크지만 1보다 작다? 아 잠깐만, 이 y좌표랑 이 y좌표를 곱했는데 아니 이거에 잠깐만 이걸 곱할 수가 있어? 이걸 구하지도 못하는데? 그쵸? 한마디로 y1, y2를 구해서 곱하는 건 당연히 아닐 거고 우리 지금 보면 전부 x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쵸? x 가지고 놀고 있는데 y? 안 되겠다. 바꾸자 라는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y1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일단은 2차 함수에다가 때려박아서 마이너스 2x1의 제곱 플러스 2로 바꿔 쓸 수 있겠네요. 아니면은 지수함수 위에 있는 거기도 하니까 2의 x1 제곱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y2는 또 2차 함수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 지수함수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얘를 바꾸려고 하는데 얘를 갖다가 2차 함수로 바꾸면 항이 되게 많아져요. 괜찮나요? 다시 한번 2차 함수 곱하기 2차 함수로 만들면 항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수함수 곱하기 지수함수로 만들어버리면 관점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참고로 2차 함수랑 지수함수로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2차 함수, 지수함수가 섞여서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밑이 전부 다 2로 나와요. 밑이 전부 다. 얘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얘는 2의 0제곱.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x1 플러스 x2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지만 0보다 작은지 물어보는 요걸로 대체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해볼 수 있습니다. 또 기억을 이용합니다. 잠깐만 1분만 고민해 볼게요. 여기보다 작은 거랑 여기보다 작은 거랑 여기보다 작은 거랑 하면 여기보다 더 작아지지 않나요? 그치? 근데 이건 더하는 건데. 더하는 지수끼리는 더하지. 이렇게. 그 다음에 1은 2의 0제곱. 맞네. 0보다 작다, 맞네요. 오케이. 자, 그럼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자, 이렇게 3변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거 하나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요거 처리하는 걸로 가볼게요. 그죠?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어차피 x1 플러스 x2는 0보다 작다. 이건 뭐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차 함수 대칭성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당연히 함수 값이 더 큰 게 최대 지점에 더 가까운 게 더 0에 가깝겠죠. 그럼 당연히 x1이 절대값, x1의 절대값이 x2 절대값보다 크니까 얘네 둘도 하면 당연히 음수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뭐 무조건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돼요. x1 플러스 x2가 마이너스 2. 이거 괜찮을까? 그죠? 요게 마이너스 x1, y1이에요. 그렇죠? 더 크죠? x2가 마이너스 x1보다 더 작아요. 다 좌변 넘기면 x 플러스 x2는 당연히 0보다 작습니다. 이건 뭐 아까 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냐? 라는 거는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일단 그래 x1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요. 어차피 한 선만 잡으면 돼요. x1은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x2는 아까 2분의 1보다 크다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 더하면은 죽었다 깨나도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x1도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x2도 아무리 작아도 2분의 1보다 크니까 둘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무조건 크지 않겠냐. 그래서 디귿이 맞아요. 오케이. 조금 어렵죠? 자, 106번 아니다. 109번은 저기 니은 디귿은 풀지 말고요. 기억만 사이값 정리로 풀어봐봐요. 나중에 109번은 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니은이 너무 지저분해요. 진짜로 너무 지저분합니다. 근데 집어넣은 이유는 최근에 나온 거기도 하고 물론 108번보다는 나중에 나온 거기는 하지만 그죠? 108번도 저 2020년 6월에 나온 거예요. 2021학년도면은 2020년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9번이 더 나중에 나온 거기는 하지만 108번 응용 버전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숫자가 되게 지저분해졌어요. 교육청에서 만든 것들이라서 퀄리티가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10, 111 둘 다 되게 중요하니까 풀어봐야 되는데 110번 디귿이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미안해, 많이 어려울 거고 문제 자체는 111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얘는 기울기가 제일 중요한 그리고 y는 x 대칭성을 이용한 되게 고급 문제예요. 여기 이름 바꿔야 된다. 유형 11번에서 지금 스텝 1이라고만 돼 있잖아요. 이 스텝 1이 아니에요. 108번, 109번이 스텝 2고요. 110번, 111번이 스텝 3예요. 이거 잘못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기는 스텝 2, 스텝 3로 만들었는데 저기 그 디자인 하는 우리 디자인 팀장님이 이거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미안. 스텝 2, 스텝 3예요. 되게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만약에 너무 어렵다 그러면 108번과 111번 두 개만 풀어봐도 돼요. 108번과 111번 그 두 개만 해도 됩니다. 미안. 사실 자세하게 더 설명하면서 넘어가고 싶은데 일단 설명할 건 진짜 다 했어요. 문제를 보면서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은 더 느려질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유형 12번. 자, 유형 12번은 아무래도 좀 쉬운 문제들이죠. 왜냐면은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밑에 1보다 크면 증가함수. 어차피 구간 나와 있으면 정의역이 클수록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함수값이 더 최대로 나오더라. 그쵸? 딱 그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수로 그 최대 최소를 한 문제 정도씩만 좀 풀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113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113번. 어차피 이 지수함수의 밑은 9분의 1이에요. 감소함수죠. 감소함수니까 2 집어넣으면 최대 나오고 3 집어넣으면 최소 나옵니다.
뭐 그래프가 딱히 필요 없지만 그냥 해볼게요. 자, 그럼 F2는 3분의 1에 4 마이너스 A제곱. 근데 그게 27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3의 A 마이너스 4제곱. 27, 3의 세제곱. A는 그냥 7인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F3이면은 3분의 1에 6 마이너스 A제곱. 그러면 A는 7이니까 3분의 1에 마이너스 A제곱. 3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는 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M은 21. 자, 115번은 나중에 숙제로 한번 해보고요. 사실 115번 문제가 괜찮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116번을 먼저 갈까 했는데 미안, 117번을 가볼게요. 117번. 자, 합성함수는 우리가 그래프를 못 그려요. 합성함수는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 제외, 아니 극대극소 구하는 문제 제외하고는 합성함수 나왔다. 그냥 전부 다 치환이에요. 통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fx 자체를 t로 치환해서 보면은 되겠네요. 왜? x랑 y를 직접 연결하니까 함수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쵸? g.f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그거를 통째로 얘를 t로 치환해서 본다면 지금 fx를 t로 치환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y는 gt, a의 t제곱으로 바뀌어요. 그쵸? t는 f를 치환하는 상태예요. 그럼 YT 그래프만 가지고 G라는 함수 그래프만 가지고 최대 최소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솔직히 눈치가 빠르다면은 이걸 보고 어차피 대칭 축에서 최소 나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도 돼요. 자, 미안. 마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아니구나. 조금만 더 해볼게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오케이. 아하하. A가 이걸지 문제가. 그치. 그래서 두 개 다 판단해봐야 돼요.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그럼 이렇게 치환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y는 a의 t제곱과 t가 어차피 fx인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이렇게 두 개로 나와요. 그쵸? y는 a의 t제곱과 t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쵸? 이거는 그 수학 상에서도 2차 함수에서도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치환해서 보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치환해서 보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요 f라는 함수를 가지고 t의 범위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그 t의 범위를 가지고 g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y의 범위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xt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이게 tx 그래프입니다. 자, 이거 꼭지점 구해보면은 x-3의 제곱 마이너스 6이 될 거예요. 그렇죠? 얘가 지금 3,-6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지금 x범위는 1부터 4까지죠? 1부터 4까지. 1 집어보면 얼마지? 마이너스 2네. 1,-2부터 4 집어넣었을 때까지. 그럼 4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5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t는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2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t는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2까지. 자, 요 범위를 어디다가 갖고 들어가야 돼요? 요 범위를 위에 GT식에다가 끌고 와야 돼요. GT식에다가. 그러면 GT는 그래프가 두 종류로 나옵니다. 첫 번째 A가 1보다 큰 거,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인 거. 그럼 A가 1보다 크면은 얘는 ty 함수가 증가함수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2까지. 와,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2까지.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여기가 지금 1인데. 한마디로 최대 최소가 전부 다 1보다 작아요. 근데 지금 여기 최대가 지금 27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1보다 작은 값만 나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A가 2보다 클 수는 없구나. 그래서 A가 1보다 작은 경우만 생각해 줘야 되겠고, 다시 한번 요게 지금 YT 그래프에 관련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t는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2까지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까.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한마디로 마이너스 6일 때가 최대값 27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A의 마이너스 6제곱이 27이기 때문에 A 6제곱은 27분의 3의 세제곱분의 1. 따라서 A는 이거 6제곱 근하니까 루트 3분의 1로 나옵니다. A는 루트 3분의 1.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최소값. 당연히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예요. 그래서 G-2. 그러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렇죠? 루트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그래서 답이 3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괜찮을까? 아, 너무 어렵지? 아, 잠깐만. 너무 헷갈리지? 네, 요게 똑같은 게 라이트선에 있어요. 요게. 이거 내신에서도 되게 자주 나오는 거라서 저희 117번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나와요.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그쵸?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얘가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인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쵸? x가 1에서 4 사이면 요거 어차피 꼭지점이 언제 나와요? (3에서) 나오죠? 그럼 케이스가 두 개라는 거예요. 얘는 3,-6이 최대인지 최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x가 3일 때 1일 때 최대가 나온다면은 a의 마이너스 6제곱이 27이라는 거고, 두 번째 x가 3일 때 최소가 나온다면은 a의 마이너스 6제곱은 스몰 m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x가 3일 때 최대면 얘가 3에서 최소 나오잖아요. 최소일 때 최대 나온다는 거는 a가 1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요 말은 a가 1보다 크다는 얘기고,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a가 1보다 작은 게 맞죠? 이렇게 되면은 a 마이너스 6제곱이 최소가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꼭지점 가지고 판단해도 되기는 합니다. 아, 이거 좀 헷갈리는데? 안 되겠다. 115번. 요거 후딱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fx가 5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감수함수죠? 언제 최대 나와요? 지수가 제일 작을 때. 그쵸? 감수함수니까 지수가 제일 작을 때가 최대 나와요. 그럼 지수는 언제 제일 작아요? x가 2일 때. 대칭축이니까. FE가 답이에요. 그럼 이 집으로면 4 빼기 8 플러스 1 마이너스 3 125. 그래서 답이 127이에요. 1번. 괜찮네? 그렇죠? 아니,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다만 미지수로 나와 있는 것 뿐이에요. 미지수로. 근데 그거를 얘는 치환 안 하고도 바로 보이잖아요. 근데 얘는 치환 안 하고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환해서 본 거고, 좀 헷갈리니까. 결국에는 같은 문제입니다. 둘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미안. 126번을 언급만 좀 해볼게요. 126번. 야, 요거는 그 수원 설명할 때도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y는 9x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로그 3x예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함수 같은 경우에는 대수함수랑 초월함수가 있어요. 초월함수 안에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삼각함수가 있어요. 대수함수는 결국 다 어떻게 생겼냐면 x의 n제곱으로 생겼어요. 지수함수는 a의 x제곱으로 생겼어요. 대수함수는 전부 다 민만 변수예요. 지수 전부 다 상수로 나와야 됩니다. 지수함수는 민만 상수고요. 지수는 다 변수예요. 그죠? 지수만 변수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무슨 함수냐라는 거예요. 밑과 지수가 다 변수로 나와 있으면. 와! 그럼 이건 대수함수예요? 아니죠. 왜냐면 대수함수는 이런 것들 지수가 다 상수로 나와야 돼요. 근데 지수가 변수잖아요. 그럼 지수함수예요? 아니, 얘는 지수만 변수로 나와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함수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못 구해요. 그럼 어떻게 구하지? 밑과 지수가 전부 변수니까 못 푸는 거잖아요. 그럼 둘이 찢어야 돼요.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찢어요? 로그 씌워서 끄집어 내려야지. 그럼 얘가 개수로 빠져나가니까. 그쵸? 그래서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변수의 지수가 변수가 또 나와 있어요. 얘를 끄집어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못 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작부터 로그를 씌우고 들어가는데 가능한 한 밑은 똑같은 상태가 좋겠죠. 기존에 로그가 있다면. 그래서 로그 3을 씌워놓고 가는 게 좋습니다. 로그 3을 씌워놓고 가는 게 좋아요.
왜? 어차피 밑이 다르면 어차피 밑 변환해서 맞춰서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럼 얘는 진수의 지수네.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로그 3x 곱하기 로그 3의 9x 이렇게 해서 틀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해서 틀린 경우가. 이게 왜 틀렸을까요? 이게 순간적으로 보면 되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 되죠. 왜냐면 이 지수는 지금 x만의 지수예요. 그래서 9는 지수가 그냥 1이에요. 그래서 얘는 로그 3구와 로그 3x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로그 3x로 만들어줘야 되고 이때 얘만 개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3y는 2 밖으로 나가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로그 3x 곱하기 로그 3x. 그럼 로그 3y는 곱했을 때 로그 3x 전체 제곱 빼기 2 로그 3x 플러스 2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이제 치환해서 2차함수 최소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나중에 숙제로 한번 좀 풀어보기 바라고요. 오늘 끝내야 돼서 좀 시간이 너무 빨라. 끝내야 돼 지금. 자, 그래서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유형 13번을 좀 가볼게요. 미안. 헷갈리면 풀어보고 질문해요. 헷갈리면은. 자, 유형 13번은 이제 산소의 기하 평균을 이용한 최대 최소. 최대 최소 문제가 나왔다. 치환해서 2차 함수 최대 최소 아니면은 극대극소 최대 최소.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산소의 기하 평균을 이용한 최대 최소. 이거 반드시 생각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124번 하나만 해볼게요. 기본적인 산소의 기하 평균은 지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2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산소 기하 평균 들어가기 이전에 일단 좌표점부터 뽑아야 돼요. PQ만 알면 되겠죠. 어차피 정사각형 한 변 길이는 대각선 길이만 알아도 끝나요. PQ는 둘 다 X좌표가 지금 A라고 그랬기 때문에
P점은 A,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세제곱 플러스 4. Q점은 A, 마이너스 2의 A 마이너스 5제곱 빼기 3이 되겠죠? 이 대각선이잖아요, 대각선. 그쵸? 만약에 대각선의 길이가 나와 있다면 걔를 루트 2로만 나눠주면 한 변 길이가 나옵니다. 결론은 위에서 아래로 뺀 거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세제곱 플러스 4 빼기 요거 마이너스 2의 A 마이너스 5제곱 빼기 3 요게 대각선의 길이고요. 이 대각선의 길이는 1대1대 루트 2를 이용해서 얘를 루트 2로 나눠주면은 한 변 길이가 나와요. 그렇죠? 정사각형 한 변 길이가 나옵니다. 이거 제곱이 넓이죠? 오케이. 대각선 길이 1대1대 루트 2. 루트 2로 나눠주고 제곱한 거예요. 근데 저 제곱 내부가 산술기하 평균으로 값이 최소인 지점에 대한 게 나옵니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맞아. 어차피 그 대각선 길이만 최소 구해낸 다음에 이렇게 제곱하기 귀찮아서. 그치. 굳이 저렇게 안 써도 돼요. 결국 PQ 길이의 최소값만 알면 끝나는 거니까. 이 P점이 X에 A를 집어넣는 점이잖아요. 이거지. Q점은 이거. 위에서 아래 뺀 게 대각선 길이죠. 그럼 대각선 길이는 1대1대 루트 2죠. 그럼 한 변 길이는 얘를 루트 2로 나누면 되지. 그럼 넓이는 그 한 변 길이 제곱이면 되니까. 그래서 쟤를 루트 2로 나눈 다음에 제곱을 한 거예요. 자, 굳이 이렇게씩 다 안 써도 되고요. 어차피 저식에서도 분자만 최소값 구해내면 돼요. 산수기하 평균으로. 오케이. PQ 길이 최소만 구해도 됩니다. 이거 곱하면 4분의 1 곱하면 안 돼? 그래도 돼. 이게 안 나왔네. 왜 16이 나오지? 이거 8 아니에요? 4로 나누는 게 아니고 2지. 하하하하.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굳이 이렇게 다 쓸 필요는 사실 없고요. 넘기면은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세제곱 플러스 2의 A 마이너스 5제곱 4 플러스 3이니까 7이 될 겁니다. 요거 제곱. 어차피 이게 대각선 길이인데 대각선 길이 중에서 요 길이만 산술기하 평균으로 뽑아낼 수 있네요. 그렇죠? 요 길이만. 자, 그래서 얘는 둘 곱한 거에 제곱근의 2배로 봐주면 돼요. 그럼 둘 곱하면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니까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소는 루트 2분의 8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분자 자체가 최소가 8로 나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64를 2로 나눴으니까 32가 되겠네요. 산술기하 평균 괜찮나? 오케이. 자, 미안.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하나만 더 해보고 넘어갈게요. 유형 14번은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한 문제만. 128번 한번 가봅시다. 오래 걸리지는 않는 문제예요.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하나만. 이게 됐을까? PQ? PQ를 모르지. PQ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넓이의 최소값이니까 PQ 길이의 최소값.
산술기하 평균. 아. 우리 그대로. 그치. A 플러스 B는 2루트 AB보다 크다. 네. 그치. 그 둘 곱해서 제곱근 씌운 다음에 2배 한 거예요. 저 둘 곱하면은 4분의 1 나오지. 네. 응. 근데 4분의 1에다가 제곱근을 씌우면은 2분의 1이죠. 제곱을 씌우는. 산술기하 평균이 A, B. 하나. 아니 산술 평균은 A 플러스 그치. 무한값을 곱한. 그냥 공식 외우고 있으면 안 돼? 얘가 산술 평균이고요. 네. 기하 평균은 요거예요.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무조건 커요. 네. 같을 수 있고. 이거 양변에 그냥 2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세제곱 더하기 2의 A 마이너스 5제곱이면 둘 더한 거잖아요. 그리고 둘 다 양수지. 그러면 2루트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세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5제곱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야. 근데 요게 지수끼리 더하잖아요. 마이너스 A 플러스 H 5제곱 3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죠. 그럼 얘는 루트 4분의 1이죠. 2분의 1이니까 1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최소값이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최소값이 1이니까 8 이렇게. 그치.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다. 얘네들이 산술 평균이랑 기하 평균이에요? 산술 평균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더 센 평균이야. 그러니까 과자 2개랑 8개가 있는데 이거를 평균 낸다. 더한 상태에서 2로 나누면 되는 거고, 기하 평균은 곱한 상태에서 다시 원 상태로 가는 거예요. 곱이 좋고. 그래서 산술 평균 5가 나오고 기하 평균은 4가 나와요. 무조건 넣고요. 애초부터 똑같은 값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그냥 이렇게 해서 산술, 기하 평균 이렇게 배워가는 거. 이게 다른 건 뭐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이 있었던. 그래서 이름 자체가 풀네임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예요. 화이팅. 자, 128번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저런 식으로 그냥 나오게 됩니다. 저런 식으로.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는 천천히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얘가 얘기하는 거 한번 봅시다. 절대값 x-2분의 1 플러스 1. 자, 절대값 내부가 양수면 그대로고 음수면은 마이너스 붙여나가요. 절대값 내부 항상 절대값 나오면은 내부가 양수 음수로 구분해줘야 됩니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1로 나오고요. x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붙여나가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1이에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 그쵸? 자,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는 x 플러스 2분의 1, 0,2분의 1 지나가면서 이렇게 나오고요. 다만 그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2분의 1, 요 점에서부터 그래프가 나와요. 괜찮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3 1, 3 그죠? 2분의 3 요 점 지나가는 그래프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그래프. 그 중에서도 x가 2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요 그래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다 나오는 건 아니죠? 여기 다 나오는 건 아니고 딱 요 범위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 요 그래프밖에 없는 거예요. 요 그래프밖에. 근데 마지막 나오는 얘는 뭐예요? 왼쪽으로 이만큼 평이동했을 때 완전히 겹친다는 거예요. 이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주기함수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는 이식 평이동마다 계속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요 점 좌표가 지금 2분의 1,1이고요. 요 점이 2분의 3,2. 여기는 2분의 5,1, 2분의 7,2, 2분의 9,1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요. 괜찮을까? 그렇죠? 이마다 계속 반복해서 나가니까. 자, 그 다음에는 지수함수가 있어요. 지수함수는 y는 2의 n분의 x되고 어차피 얘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는 2의 n분의 1제곱의 x제곱. 어차피 1보다 커요. 그죠? 무조건 증가함수입니다. 그 증가함수는 반드시 0,1이라는 점을 지나가요. 요 점 지나가는 증가함수예요. 당연히 얘보다 왼쪽에서 음수 쪽에서 그래프 교점이 나올 리가 없겠죠. 양수밖에 안 나오는데 몇 개? 5개 나왔으면 좋겠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고 끝나주면 되겠구나.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사이값 정리 논리를 좀 이용해서 들어갑니다. 얘가 지금 2분의 11,2예요.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는 일단 마지막 교점 여기 나와야 되니까 2분의 7 집어넣었을 때가 2보다 작아야 돼요. 괜찮죠? 자, 요거에 관계된 거 2에 n분의 2분의 7 이라고 하는 이 함수값 자체가 2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야. 작거나 같아도 안 돼요. 작아야 돼요. 괜찮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얘랑 또 만나면 안 되죠. 어차피 얘랑 안 만나면 중간에 다 안 만나요. 요 점 자체가 2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11 집어넣은 거니까 2분의 11 얘가 2보다 커야 되는구나. 그래서 요런 관계가 성립해요. 자, 그래서 2n분의 7은 2보다 작으면서 2n분의 11은 2? 아니다. 1이다. 미안해. 1이네요. 그렇죠? 2의 1제곱. 1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줘야 될 거예요. 지수끼리만 비교하니까. 그래서 n은 2분의 7보다 크지만 n값은 2분의 11보다 작아야 돼요. 3.5와 5.5 사이에 있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n으로 가능한 건 4거나 5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9가 되겠네요. 2번. 오케이. 좀 어렵기는 한데 사실 요 정도 문제는 여기저기서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본 적은 있던 것들이라서 그래서 좀 빨리 나간 거기는 합니다.
어차피 메인은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가지고 교점 찾아내는 것들. 미안해. 아하하하. 교점 찾아내는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쵸? 뭐 대소 비교 그거 하는 거 진입 판단 문제. 이게 전부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숙제는 유형 14번까지 가는 걸 일단 갈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지수로그 반고등식 진짜 1시간 만에 끝내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갑시다. 고생했어. 안녕. 다현아 미안.